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네, 요즘 자기소개를 안 해 가지고 저는 말포이고요. 그렇구나. 저는 왈도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위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주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의 지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와 주셨는데 어 그쵸.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도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벤트 플래닝 그리고 지출이 많이 걱정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크리스마스에 너무 비싸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근데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죠 벌써. 이제 이번 주. 그쵸. 맞습니다. 이게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커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특별한 날로 자리를 잡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시작점부터 도대체 왜 혹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커플의 그런 기념일이 되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고 서구권을 보면은 약간 가족들이랑 보내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근데 유독 이제 한국과 다른 조금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커플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배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에 좀 어 근현대사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광복 후부터 1982 년까지 그 통행 금지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이제 자정부터 새벽까지 이제 아예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했는데 이게 1970 년대에 일부 일자들만 인제 야간 통행 금지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1 년에 3번 정도인데 그게 석가탄신일 그리고 새해 전약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석가탄신일에 연인하고 보내기 좀 이상해. 그리고 새해 전야는 약간 가족이랑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연인들이랑 보낼 때 언제냐? 크리스마스 이브밖에 없다. 그래서 이 1970 년대부터 그런 어떤 전통이죠.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픈 역사에 따라서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 원래는 이제 밤 되면 집 가야 됐는데 그거를 특정 이러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특별한 날들에는 풀어 주니까 그런 날들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밤늦게까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커플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목적들이 발현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행 금지니까 가족들이랑은 이제 한 363 일, 362일 이제 밤을 시간을 보내는데 나머지 이제 그 3일 동안은 아무래도 좀 외부 인사들과 보내는 게 뭐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도 있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왠지 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 특성상 아마 '연인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이유도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죠. 긴 명절이 있는데 1 년에 두 번 정도 있으니까 특히 설날은 크리스마스랑 가까워요. 근데 명절은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죠, 거의 무조건. 특히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있으니까 굳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이랑은 보낼 필요가 없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서양처럼 막 '크리스마스에 모여야 돼.' 이런 것보다는 명절에 모이니까 이 크리스마스나 좀 나가서 놀게.' 이러면 뭐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거 자체가 좀 어떤 연인과 같이 보내는
날이 되지 않았나. 이 앞에 1 번은 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이 70 년대 이렇게 풀리면서 크리스마스에는 뭐 할까? 가족이랑 보내? 명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인과 같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족들도 용납해 주고 그런 거를. 네. 그렇군요. 이 새해, 명절, 설날의 존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연인들이랑 신나게 노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 뭐 그렇습니다. 네. 면죄부라면 면죄부죠.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있죠.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일본의 영향이 커요. 저희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특히 이제 그 광복 초기나 광복 후쯤 되면은 이제 일본의 영향을 계속 많이 받는데 이제 일본도 크리스마스를 연인이랑은 많이 보내는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제 많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이제 그 한국의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막 일본의 마케팅 방식을 본받아서 크리스마스에 마케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인과 같이 보내세요. 저희가 어떤 거를 해 주고 크리스마스에 뭐 패키지를 준다거나 뭐 특정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연인의 선물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같이 보내면서 좋은 거를 어떻게 뭐 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는 거죠, 결국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연인들과 어떤 좋은 걸 해야 되는, 특히 물질적으로 좋은 걸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를 형성해서 그 이러한 이제 연예인 같이 보내는 걸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르러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 네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에 그런 식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예전에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사람들끼리 밤 늦게까지 노는 게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그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 뭐 또 다른 거로는 성가탄신일도 있긴 했지만 어찌 됐든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렇게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며칠 뒤에 어차피 명절이니까 그때 가족들이랑 만나면 되지.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그런 부담감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 특 특별성도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들이랑 함께 재밌게 놀고 소비도 하고 하는 그런 마케팅 플레이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나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마케팅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마케팅 플레이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크리스마스에는 되게 많은 그런 상품들과 이벤트들이 되게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어디 숙박을 잡으려고 해도 엄청 가격이 비싸고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비싼 가격에 설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뭐 식당을 가든 아니면은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가든 이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서 엄청 비싼 제품들이 패키징이 되어서 이제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특히 이런 선물을 사는 주체가 되는 그런 분들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 어느 정도 가격에 선물을 사야지 '이게 적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말포이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적정 가격, 적정선, 적정 지출은 얼마일까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좀 금융적인 기법으로 계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를 지출한다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내가 나쁘지 않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일단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 끝에 이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출을. 그래서 순현재 가치 NPV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정들이 몇 개 들어가죠. 이 투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당일에 지출하는 거를 투자로 생각하고 그 두 번째로 캐시 플로우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비용과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의 이익 그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캐시 플로우로 생각을 했고 월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대한민국 평균 커플 교제 기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 이거 어렵네. 제가 느끼기에 1년 언저리일 것 같아요. 어우 높게 보시는데. 근데 15 개월입니다. 비슷하죠. 오. 오오오오 맞췄다. 아 맞춘 건 15 아니지만. 개월 예. 오케이. 거의 맞췄죠 이 정도면. 음. 네 15 개월 하고 그다음에 15 개월이 이제 근데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보내잖아요. 한 번 더 씁니다. 그 투자를 그 아. 결국 15 개월 만나면은 두 번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네요. 음음. 네네. 근데 12 개월 만난다면 투자 안 하는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은 숙박 비용 그리고 저녁 외식 그리고 선물 이게 세 계정 비용 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크리스마스의 삼위일체. 숙박, 어허 외식, 선물. 의미가 좋은데? 좋다. 자본주의의 삼위일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중요하죠. 이 사실 투자에서 할인율이 중요한데 어쨌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인데 어떻게 산출됐냐. 무이용 수익률 역시 미국 한국 국채 2.5%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2.5%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도 중요하죠. 이제 미래 가치 할인인데 이 소비 특성상 현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되는 소비잖아요. 그 저녁 먹고 숙박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주는 거 이게 다 하루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기억만 남지. 그래서 엄청나게 현재가 중요한 소비라 쪼끔 가치 할인율이 높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5% 정도를 여기다가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뭐냐? 결별이다. 그 결별에 대한 프리미엄 5% 이게 좀 큰 거기 때문에 또 5% 줬습니다. 그래서 15 합산 15%다 할인율은. 그래서 연간 15% 고요. 네. 아 네네. 연간. 그러면 월로 이제 다시 그쵸. 이제 나눠 가지고 원로는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로는 이제 단순 나누기 12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15 개월이니까 사실 월별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월별로 할인율이 들어갈 거예요, 모델에는. 네. 그렇게 것은 해산 계산을 했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는 되게 투자를 했을 때 받는 거죠, 사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투자를 안 했을 때 어서 오는 불안정한 관계에서의 비용. 그거는 제가 이제 이게 흥미롭게도 의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거는 불안정한 관계는 인간의 면역력에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저하가 평생에 약 5천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으로 발생을 해요.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5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남은 생에 보통의 이자는 30살쯤에 만난다 하면은 50년 더 산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월별로 나누면 약 월에 83,333 원의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불안정한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 투자를 통해서 세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으로 83,333 원. 예. 캐시플로우 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추억 가치. 추억을 이제 뭐 이렇게 다 추억이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 지나가면은 그날 지나가면 추억인데 '이 추억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될까?'라는 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단순히 이제 떠오르는 것만 추억이라면은 가치가 매기기 어렵죠. 근데 추억을 우리 커플들끼리 같이 어떤 대화로서 쉐어한다면은 이게 진정한 가치죠. 그 우리끼리 같이 했던 거를 추억을 되살리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굉장히 가치인데, 이거는 이제 담화, 대화의 가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루에 평균 16,000 단어를 발화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30분 정도의 담화는 약 2,100 단어입니다. 서로 얘기할 때 한 사람이 하는 단어가 2,100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당 가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단어당 가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이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어당 가치가 연구 결과로 이제 산출이 돼요. 그걸 참고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비즈니스 대화를 할 때 그 저희 한 단어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어. 평균적으로. 단어 한 단어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상생활 다 포함해 가지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것만. 그렇게 따지면은 꽤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의 뭐 한 500원 어 정도? 너무 높게 잡았나? 역시 다릅니다. 역시 고급 인재는 비싸고요. 500원 너무 비싸죠. 사실 한 단에 500 원이면 저희 지금 팟캐스트 하면 거의 몇백 몇백만 원 아닌가? 예. 역시 자, 고급 인재는 다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 펌에 있을 때는 전문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거의 한 단어에 500원 이상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특수한 그거여서 그렇고, 이제 비즈니스 그냥 음. 이제 회사에서 얘기할 때 어떤 모든 거를 말하는 건데 약 38 원입니다, 한 단어당. 음. 비즈니스 담화에 38 원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추억에 주는 어떤 감성적인 그런 대화에 대해서 50% 정도 또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1.5 배를 붙였고, 그래서 약 57원 단어당. 음. 그렇고 이제 또 얼마나 대화하냐, 이런 대화를 30분 동안 대화하는 거를 얼마나 대화하냐를 좀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첫 두 달은 좀 많이 대화할 거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았다." 막 "어떻게 또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2 주에 한 번씩은 대화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럼 그다음 두 달은 그 50% 감소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그다음 두 달은 75% 감소해요. 이제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뭐 6 개월 후 이제 6 월, 7월 여름 되면은 "얘기 안 해 줘. 너무 멀어. 잘 이제 얘기 안 한다." 하고, 근데 15 개월이면은 이제 직전 달, 크리스마스 직전 달에 이제 "아 우리 그거 했었는데 요번에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2 주에 한 번, 또 한 번, 한 달간은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첫 달에 1 1 9,700 원입니다. 그 추억 가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 1 9,700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감소율에 따라서 줄어들죠, 계속해서 15 개월 동안. 네, 그렇게 계산이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월감. 이게 뭐냐? 이게 좋은 데 가고 했으면은 현대인이라면 응당 인스타에 올려야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올리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월감을 표출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다. 잘했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폐적으로는 넣었는데, 사실 인스타 포스트 기준 일반인, 특히 이제 팔로워가 150 명에서 4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포스트당 2,000 원입니다, 가치가.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마스 가서 포스트 그냥 사진 하나가 아니고 포스트 전체 하나, 그 막 사진을 10개 올리든 20개 올리든 한 개 올리면은 2,000 원이라, 사실 뭐 호텔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음식점 하나 올리고 이러면 4,000 원이에요. 그리고 뭐 선물까지 올렸다? 6,000 원.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포스트가 노출이 최근 뜨가면 되지 한 한두 달 지나면은 안 되거든요, 노출이. 그러면 0 원입니다. 그래서 첫 두 달만 4,000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올리고 하는 거는 전혀 금융적으로 화폐적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안 매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 첫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는 얼마냐? 207 7,033원 첫 달에. 네.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저희가 받는 이익이죠. 첫 달에 이익이 그 정도 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정 가격은 얼마냐? 현재 가치를 산출했을 때 15 개월 투자 기간을 가정했을 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다 계산하면 되는 계산해 봤을 거잖아 때. 이거는. 첫 그게 암산 첫 되나요? 달에 20만 원이고 첫 달에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뭐 할인율 막 들어가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첫 달 20만 네. 원에 뭐 한 15 개월 한다라고 하면은 할인율 가정했을 때 뭐 할인율 없이는 300 에다가 할인율 들어가면은 대충 뭐 150 에서 200 사이 아닐까요? 역시 훌륭하신 고급 인재. 500원 할 만해요. '그렇군요. 얼만가요?' 15 개월 이제 투자 기간 교제 기간을 가정했을 때 195만 6,079 원입니다. 오. 한 200만 원, 그리고 한 200만 원. 그쵸. 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2 개월만 사귄다. 1 년만 사귀었다. 크리스마스 한 번만 보냈다. 이러면은 149만 2,594 원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적정 지출이죠. 크리스마스 당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보통은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날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다. 저희의 이익을 다 따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최고급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이러면은 지출이 좀 큽니다.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5 성급 호텔 가고 고급 파이닝 다이닝 한번 가주고 저녁에 그리고 뭐 한 이거는 뭐 한 50만 원 정도 선물 뭐 그렇게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싼 선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쓴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근데 이게 그리고 크리스마스 특수를 고려해서 가격이 펌핑되는 걸 고려해야죠 이제 당연히. 감안을 하면은 어 숙박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좋은 데를 다녀보질 못해 가지고 뭐 한 숙박 진짜 좋은 데 가면은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한 100만 원 가까이 갈 것 같고 파인 다이닝 요즘 비싼 데는 인당 막 3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두 명에 60만 원 그다음 선물 50만 원 하면은 거의 한 21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비슷합니다. 근데 쪼끔 더 비싸요. 230만 원입니다 최상급으로 했을 때. 어 그래서 한 비싸네요 호텔 역시. 가격이 5 성급 호텔이면은 140에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인 다이닝은 사실 제가 좀 낮게 설정한 것 같아요 이거는. 50만 원 설정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좀 고급 파인 다이닝 특히 뭐 미슐랭 스타 정도면은 인당 30-40만 원 합니다. 4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러면 80만 원 들어가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30만 원 제가 잡았고요, 최고급으로 쓰는데. 근데 뭐 한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어쨌든 230만 원이면 부적격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좀 음. 네. 이익에 대비해서는 부적격이고 그럼 뭐가 적격이냐? 15 개월 만났을 때 가정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뭐 대충 따졌을 때는 이제 '가성비 있게 가는 게 좋다.' 이제 비즈니스 호텔에 가서 일반적인 코스를 먹고 이제 일반적인 선물 약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했을 때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 보내면 140만 원이니까 네 이익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니 너무 최고급에서 가성비 너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 이제 4 성급으로 가도 하루에 140만 원 정도를 쓰거든요. 엔트리 파인 다이닝에 가고 뭐 미슐랭 빅그로망이나 그 정도 4 성급 호텔 가고 이러면 이제 하루에 140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제 두 번 한다고 치면은 예 280만 원이니까 예 이제 쪼끔 손실이죠. 어쨌든 맞으면 뭐 이렇게 따지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근데 뭐 12 개월을 만난다. 한 번만 한다. 그러면은 4 성급 호텔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파인 다이닝 가셔도 되고. 그럼 아직 이익이에요. 140만 원으로는. 140. 아. 이 이게 역설적이게도 쪼금 덜 만날 사람한테 더 좋은 곳으로 크리스마스를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 그거는 이제 15 개월을 가정했을 때고, 사실 엄청 길어지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엄청 길게 만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 쓰는 게 다 이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평생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없죠. 사실 계속 플러스인데, 한 15 개월을 만날 거다 생각, 평균 교제 기간 15 개월, 특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한 1-2 월에 헤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거죠. 그 손해다, 그렇게 쓰는 거는. 어. 그래서 차라리 시 크리스마스 보내고 헤어져야지 한다면은 그전에 헤어져라. 이런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아니요. 15 개월 만날 바에는 12 개월 혹은 그보다 좀 더 짧게 만나라. 그렇죠, 그렇죠. 이 기간에 따른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게 그냥 재미로 저희가 설정을 한 거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기대치잖아요. 뭐 그냥 가치 있는 것만 좋다고 하더라면은 뭐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고,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기대치가 엄청 높아. 막 선물을 뭐 명품 엄청나게 비싼 걸로 해야 되고 막 몇백만 원 써야 되고 호텔도 막 펜트하우스 가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게. 투자 대비 뭐 리턴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이거 그런 건 이제, 근데 이 기대치 변수가 이 NPV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사실 그 상대방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고, 뭐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변수를 본인이 화폐 가치로 설정하셔서 한번 이 모델에 넣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델을 넣어 보시면 구할 수 있다. 그런 거. 근데 이거 다 재미로 하는 거고, 네 뭐 이런 건 모두의 행복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계산을 할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있을까요?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거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고 그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이제 할 수 있나, 그 지출할 수 있는 역량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근데 뭐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아낀다면은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게. 뭐 손해를 보든,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내 손해는 금전적 손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게 올바른 길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따지면은 끝도 없어요. 사실 여기다가 제가 이것만 넣었지만 변수 한,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한 열 몇 가지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네 재미 그쵸. 행복의 경제학은 실물 경제학과 다르다. 그럼요.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적정 지출은 190만 원대, 15 개월에, 12 개월에 140만 원대. 그게 왜 그게 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도 좋습니다. 190만 모델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 주시면 공유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숫자 기억할게요. 네. 뭐 곧 지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난 190만 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안전합니다. 안전해.
아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좀 재미있게 알아봤고요, 적정 지출에 대해서. 뭐 적정 지출도 아니고 사실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예 좀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슬슬 그럼요, 행복을 그럼요. 위해서는 예 진짜 결론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언제나 아깝지 않다.' 얼마를 쓰든 행복하기만 하다면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교훈으로 일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안 그러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사회적 파장이 클 만큼 파급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는 소문낼 수 있어요. "저놈들이 아 저놈들이 저런 그치. 말 항상 하더라." 예.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또 2 부에서는 또 크리스마스와 뭐 가능하면 지출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이렇게 재밌는 주제 가지고 와서 또 열심히 계산까지 하면서 모델까지 만들어 가면서 준비해 주신 말보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거 맞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주 사회적 지탄만 재밌었습니다. 받고 욕만 먹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변인들의 욕이 두렵고요 일단. 하지만 몫을 공유할 수 있다. 관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공유 받겠습니다, 나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 부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지출 쇠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1 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비싸죠 많이. 그 최고급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게 23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사실 뭐 네 끝도 없고요. 뭐 선물이 이제 끝도 없고 숙박도 엄청 150만 원 정도 하고 1 박에 크리스마스에는 또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패키지? 이러면 이제 거의 200만 원 갑니다. 뭐 와인 주고 뭐 이제 뭐 뭐야 조식 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러면 200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파인 다이닝도 사실 제가 25만 원 책정했지만은 인당 아니 인당 40-50 하거든요. 크리스마스도 특별 코스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 300 우습게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많이 비싼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실 저희가 지금 잡아 놓은 그런 그 예산들이 좀 숙박과 레스토랑 음식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선물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선물 비용을 저희가 50만 원으로 좀 가정을 했었던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 이제 뭐 주변이나 저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는 선물 비용이 50만 원보다는 많은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진짜 되게 많은 지출을 요하는데 사실 그 효익이 그 지출을 충분히 정당화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지출이 높아진 데에는 이런 업체들의 마케팅 플레이 그걸로 인한 과도한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 그 측면에서 이 과도한 프리미엄에 대한 정당화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큽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이 프리미엄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호텔 이제 숙박만 해도 보통 2 배에서 2.5 배 예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인데 그 그게 뭐 5 성급 호텔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텔까지. 모텔이 보니까 25만 원 하더라고요 1 박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프리미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외식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은
숙박은 수요가 많은 게 이제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야 통행 금지의 영향 그래서 같이 밤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지 않나. 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히 수요와 공급 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뭐 맞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시장 구조를 보면은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대나 신촌 이런 데 놀러 가면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 많을 때 음식점이나 뭐 숙박업소 이런 데 당연히 사람 몇 터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뭐 주말 특수라고 해서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높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좀 보고 그 업주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그런 고객 관리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크리스마스처럼 특수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플레이가 큰 몫을 한 것 같은데 '아 크리스마스니까.'라고 하는 그런 뭐 전제하에 엄청나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매기는 게 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그런 게 좀 구조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프리미엄이. 아무리 시장과 그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에도. 맞습니다. 너무 과도하죠. 사실 수요도 뭐 많긴 하겠지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데 사실 2 배까지 올라야 되나? 특히 이제 5 성급 같은 경우에는 2배 오르면은 갭이 크잖아요. 하나에 7-8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좀 과도하죠 사실. 예. 특히 이제 한국의 평균 뭐 수입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는 특히 너무 더 과도한 거고. 네. 그래서 이 마케팅 플레이가 심하고 특히 이제 미디어에서 조장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크리스마스에 뭐 소비를 하고 뭐 해야지만 또 좋은 것처럼 포장이 많이 되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약간 그쵸. 좀 안 좋게 포장하는 그런 식으로 뭐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약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그런 각오를 하고 발언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좀 특성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경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NS가 되게 발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그런 사회적 이슈도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크리스마스 때 어 내가 뭘 받고 어 또는 내가 뭘 해 주고 이런 게 더 부각되는 것도 그런 특수성이 좀 한몫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더더욱 과도하게 소비하고 그로 인해서 좀 자존감을 뭐 지키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누군가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저는 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의식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 본인의 가치가 그걸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뭔가를 받느냐 아니면 뭔가를 주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내 가치를 이 정도일 거다.'라고 평가하는 거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비즈니스 호텔 갔다. 그럼 뭐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에 그냥 뭐 안 좋은 음식은 아니죠. 사실 그냥 뭐 일반적인 코스 요리집 아니면은 뭐 그냥 양식집 정도 파스타집 뭐 이런 정도 가면은 뭐 뭐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의식하기보다는 좀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게 낫죠 차라리. 좀 돈을 쪼끔 쓰더라도 뭐 좋은 게 있으면 뭐 아니면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나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SNS 뭐 남의 의식, 시선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과도하게 소비를 하려는 경향성이 한국에서는 또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시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
양측에서의 고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비싼 소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비에 대해서 나도 어떠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사회의 뭐 일원으로서 이런 행태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되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평가하지 않고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주변에 누가 여자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해 줬다더라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10만 원짜리 시계를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사 줘."라고 하는 그런 어 가치 판단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어 그쵸. 그런 거에 관심을 그렇게까지 크게 갖지 않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면은 '이런 문화도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또 해 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좀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뭐 싼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막 뭐 쪼끔 상대적으로는 뭐 약간 싼 인제 선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만약 상대방이 좋다고 한다 만약에 너무 좋아한다면은 그거는 뭐 좋은 거죠, 서로에게는. 그리고 뭐 오히려 비싼 거 엄청 비싼 막 무슨 명품을 선물했는데 뭐 상대방이 이제 안 좋아한다면은 그건 안 좋은 소비죠.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걸 가격만 보고 막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너는 가치 있는 선물, 이거는 가치 없는 선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뭐 비싼 걸 선물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 '아 잘했다.' 막 '너무 좋게 선물했다.' 뭐 이런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싼 걸 선물했다고 해서 막 "아 구린 선물 뭐 별로다." 이러면서 막 "너는 아유." 이러면은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본인이나 신경 잘 써야 되죠 사실. 맞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인 것 같은데 특히 가치 판단의 척도로서 가격이 되게 많이 준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안 좋은 과도한 프리미엄이 용인된 문화가 자리 잡은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가격을 가격뿐만 아니라 뭐 그냥 다양한 잣대를 들이밀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 또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고 그리고 요즘은 또 특히 이제 뭐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뭐 청민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물질적인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가치를 정의를 내리는 이제 쇠퇴가 조금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벗어나야 된다. 그래도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행복이나 사랑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올드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마음의 소에 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고 이제 사람들 볼 때도 그런 걸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런 프리미엄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게 자본주의적으로도 좋은 거죠. 사실 이런 프리미엄을 없애면은 모두가 좋은 것 재화들을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안 좋은 어떤 가치 판단들이 결국 우리를 좀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가 우리가 등한시 여기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연말을 맞아서 되게 교훈적인 말들로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연말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제 적정 가격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
뭐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줄이려면은 가격 자체를 줄이려면 좀 뭐 말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판단 최대한 자제하고 '모든 거를 잘 보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어 이 너무 목사님 훈화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그치? 약간 좀 부디 아 설교 근데 하고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 크리스마스의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이거를 그냥 재미 삼아 가지고 모델까지 만들어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 실제 경제적 그런 접근법으로도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를 한번 그냥 저희 나름대로 재밌게 풀어 본 거고 2 부에서는 그걸 좀 더 정성적으로 사실 1 부의 메시지와 맞닿아서 이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적정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정성적으로 풀어냈을 때에도 이런 게 되게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훈화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시죠. 좋습니다. 뭐 그게 뭐 세상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정답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네 그쵸. 훈화처럼 끝 예 설교처럼 끝내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리고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디 나가서 소비 안 하고 예 집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족분들도 가족분들도 동의하셨나요? 그거 혼자만 생각하면 안 아니요. 되지. 일단 한번 의견 물어보고 과도한 소비로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과도한 소비를 하셔도 예 가치 판단 안 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과도한 소비 화이팅. 아니 안 할 거야. 난 과도한 소비 안 할 거야 나도. 아 그건 본인 의지가 아니죠. 이 팟캐스트를 들려줘야겠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아 좋습니다. 아니 아직 안 듣고 계신가요? 예 듣죠, 듣죠, 듣죠. 근데 예. 이제 좀 더 강조해서 아 강조해서 들려줘야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저희의 어떤 교훈 섞인 그 말씀들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마무리하시죠. 무섭네. 네. 아 잡담으로 좀 끌었는데 하여튼 요번에 또 이렇게 좋은 말로 끝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